변제율 14%라고 되어 있죠. 변제율은 46%입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촬영을 하고 있는 지금은 2022년 6월 15일 밤입니다. 이제 몇 시간만 있으면 FOMC가 기준금리를 발표하는데요. 다들 떨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떨고 있습니다. 최근 주식과 코인 모두 급락을 했는데요. 정말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더 내려간다고 생각하니 아득하기까지 합니다. 주식, 코인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시작하지 마시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시작하신 분들은 존버 정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주식과 코인 채무 관련해서 영상을 올려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주식, 코인과 같은 사행성 채무의 경우 탕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전액 변제도 자주 나오고 최소 70% 이상 변제율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간혹 투자 형태나 법원, 회생위원회 성향에 따라서 변제율이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주식, 코인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변제율이 14%와 46%가 나온 사례입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 코인 관련 채무는 대부분 전액 변제 또는 최소 70% 이상의 변제율이 나온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저희 사무실에서 주식, 코인 채무로는 변제율이 역대 최고로 나온 케이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채무액은 3억 3,100만 원 가량이었고 변제율이 불과 14%였던 케이스입니다. A씨라고 하겠습니다. A씨는 주식회사의 대표입니다. A씨가 설립한 회사가 처음에는 영업이 잘 되었습니다. A씨는 2008년경부터 주식을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아주 오래 전부터 주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라든지 선물과 같은 상품에 투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투자에 성공적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코인에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코인 붐이 불었었죠. 결국 A씨는 주식과 코인으로 대략 1억 원 가량을 잃습니다. 여기서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코인 투자가 최근, 그러니까 1년 이내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참고로 이분은 2021년 10월 말에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1년 이내에 코인에 투자한 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운영하던 회사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운영이 급속도로 어려워집니다. A씨는 사업 자금 및 법인의 채무를 연대 보증한 것 때문에 거액의 채무가 생겨버린 겁니다. A씨의 채무는 3억 3,100만 원 가량까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A씨가 주식 및 코인을 한 것은 비교적 회사 운영이 잘 되던 시기였습니다. 채무의 대부분은 회사 관련 채무였고 대출을 받아서 주식과 코인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말씀드렸던 포인트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A씨는 주식과 코인을 하기는 했는데 대출받은 돈으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아주 오래 전부터 했고 레버리지나 선물과 같은 지나친 사행성 상품에 투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코인도 비교적 오래 전에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월 소득은 306만 원 정도였습니다. A씨의 경우 핵심적인 문제는 주식과 코인으로 잃은 1억 원 가량이 청산 가치에 반영되냐 안 되냐의 문제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당연히 반영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고 진술서에서도 이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러자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정명령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술서 3의 2항의 내용 중 신청인의 주식 투자 기간을 추가 기재하고 이를 반영한 진술서를 제출할 것, 각 증권사의 1. 총 평가금액 화면,
2. 최근 1년간 현금 입출금 내역을 인쇄하여 각 제출하고 반드시 1, 2의 순서로 인쇄할 것. 각 총평가 금액 합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며 이를 반영한 재산 목록을 제출할 것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보증명령이 놀라운지 눈치채셨나요? 놀라운 점은 총평가 금액 합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00만 원을 주식과 코인에 투자해서 300만 원이 남았다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대부분은 남은 300만 원은 당연히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투자를 실패한 700만 원까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산가치에 700만 원이 반영되면 변제기간 동안 변제해야 할 총 변제금도 높아지고 월 변제금도 높아지고 변제율도 높아지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보여드린 보증명령은 총 평가 금액을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주식에 투자한 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남은 돈만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겁니다. 이런 돈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코인에 대해서도 더 복잡하긴 하지만 비슷한 취지로 보정이 나왔습니다. 회생법원에서 이렇게 해준 이유는 조금 전에 제가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에 있습니다. 즉, 대출받은 돈으로 주식이나 코인을 한 것이 아니고 주식은 아주 오래 전부터 했고 레버리지나 선물에 투자한 것이 아니었고 코인도 비교적 오래전에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정이 나온 겁니다. 가장 핵심 포인트는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시결정까지 받은 변제 계획안입니다. 보시면 1회부터 36회까지 월 122만 587원을 변제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36개월 동안 총 변제 예정액은 4,394만 1,132원이 됩니다. 구체적 산정 내용은 별지 개인회생 채권 변제 예정액 표 참조라고 되어 있죠. 변제 예정액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총 채무액은 3억 2,466만 6,457원입니다. 총 변제금은 4,394만 1,420원입니다. 변제율 14%라고 되어 있죠. 솔직히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채무액에 주식과 코인도 들어가 있는데 변제율 14%면 저희 사무실 리딩 케이스가 될 만합니다. 두 번째 사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B씨라고 하겠습니다. B씨는 대출을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받았습니다.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1억 2,500만 원 정도 되는 대출이었습니다. 그리고 받은 대출금 전액을 비트코인과 선물에 투자를 했습니다. A씨와는 전혀 다른 경우입니다. 투자는 실패했습니다. 선물은 청산당했다고 하십니다. 월 소득은 276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말경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무장님과 꽤 긴 시간 회의를 했었는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출을 받고 1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우선 걸렸습니다. 통상 대출을 받고 3개월 후, 즉 이자를 3번 정도는 내고 개인회생을 접수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회생 사기죄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영상을 올릴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투자 형태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가장 싫어하는 코인과 선물에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코인과 선물에 투자한 돈을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면 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분은 대출금 1억 2,500만 원을 전액 코인과 선물에 투자했습니다. 만약 이 돈을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면 이분은 변제금이 높아지거나 변제기간이 3년이 아니라 5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B씨와 상담을 했을 때 이러한 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진행을 해보겠다고 하셨고 신청서는 3월 11일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B씨는 변제율이 46%가 나왔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변제 계획안입니다. 보시면 1회부터 36회까지 월 159만 5,568원을 변제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36개월 동안 총 변제 예정액은 5,744만 459원이 됩니다. B씨는 대출금을 바로 주식과 코인에 투자했고 채무 금액도 적지 않았는데 변제 기간이 60개월이 아닌 36개월이 나온 겁니다. 변제 예정액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6개의 은행에 총 1억 2,541만 4,543원이 총 채무액입니다. 총 변제금은 5,744만 556원입니다. 변제율은 46%입니다. B씨의 경우는 A씨와는 전혀 다른 케이스입니다. 대출받은 즉시 그 돈으로 주식 코인했고 투자 상품도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출받고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신청서가 접수된 케이스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할지도 불투명한 경우였지만 변제율 45%를 이끌어낸 겁니다. 이 사건도 객관적으로 봐도 자랑할 만합니다.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저희 사무실에서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진행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변제율이 높게 변제 계획안을 짜서 제출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러면 보정도 적게 나오고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그렇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좀 더 고생을 하더라도 보정이 몇 번이 나오든지 일단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적절하게 맞으면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와 같이 대박이 나오는 겁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최대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노태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